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문화경영과 공연기획일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24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87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리더십, 진로 변경, 영어 실력 우수입니다. 희망대학은 경희대 하스피탈리티 경영학부 네오르네상스 전형,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인하대 문화경영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공연 기획을 하고 싶은 3학년입니다. 네, 학생이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계약했을 텐데요. 9월 모의평가 준비와 수시 원서 접수 준비 잘하고 있나요? 네. 왜 자신 없는 말투? 잘하고 있겠죠. 오늘 상담은 조미정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9월 수능 모의고사를 좀 잘하고 있는 우리 학생 조미정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제가 우리 학생부를 보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네. 리더십, 진로 변경, 그리고 영어 실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학급 또는 학생회에서 임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활동들을 통해서 리더십이 굉장히 돋보이고 성실한 학생이라는 건 충분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1학년, 2학년 때까지 중등 영어 교사가 꿈이었던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비교과 활동이 선생님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공연 기획자로 진로가 변경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화가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학생인데요. 그래도 해왔던 활동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근거를 삼아서 자소서나 서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능력이 특히 영어 능력이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연 기획자의 역할을 할 때 충분히 좋은 자질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수시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요. 조미정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수시 히든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2장, 학생부 종합 전형 3장, 실기 전형 1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학생부 교과가 이제 2장이나 되는데요. 네.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나요? 일단 우리 친구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나중에 이제 분석해 보면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네. 최저 기준 충족시킨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 비교과를 통해서 그 부분을 대학을 조금 상향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소신 지원도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친구가 지금 실기를 제가 추천을 하나 하긴 했지만 네. 사실 이게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그런 실기가 아니라요. 네. 글쓰기예요. 아하. 그래서 얼마든지 이 친구가 창작이나 글쓰기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학생부를 보면서 판단했기 때문에 네. 예체능이지만 비실기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한꺼번에 추천을 아하.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전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우리 학생이 원래는 교사가 꿈이었다가 네. 공연기획자로 꿈을 바꿨잖아요. 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중간에 진로가 바뀐 학생들이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줄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기소개서 쓸 때 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명분에 대한 걸 따진다면 영어 교사하다가 뭐 영어 동아리, 연극 동아리를 하는데 공연을 했는데 다른 학생들이 그 본 학생들이 감동을 많이 받아서 뭐 자기의 꿈이 공연 기획자나 이런 것들 여러 사람들한테 더 영향을 많이 주고자 뭐 한다라는 말들이나, 그런데 이제 대부분 뭐 인문 계열 학생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걸치는 것들이 많은데 자연 계열 네. 학생들은 의사한다고 하다가 이제 성적이 안 나오니까 뭐 화학이나 생명공학과를 간다라고 씁니다. 그런데 그 명분을 그냥 푸슬쩍 넘기지 마시고요. 정말 꼼꼼하게 좀 인위적이라도 좀 이해 가게 쓰셔야 되는데,
혹시 여기 보는 1, 2학년 학생들 자기 진로 희망 쓸 때 의사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연구원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보통 그 평가하시는 교수님들이 되게 싫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네. 제가 들은 얘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명분을 좀 적어두시면 네. 적어도 그런 고민할 때 평가자들이 좀 이해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명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네.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볼까요?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6월달 모의고사 성적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화면 네. 보실게요. 국어는 100분위 90에 2등급, 수학 나는 78에 3등급, 영어 80에 3등급, 한국사는 2등급이고요.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 4등급, 사회문화 3등급으로 100분위는 324.5, 그리고 등급 평균은 2.875입니다. 4월달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요. 국어는 3에서 2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 수학은 3등급이 유지됐고요. 영어는 오히려 2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생활과 윤리는 4등급, 사회문화는 3등급으로 유지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과 등급을 보니까 이제 좀 4월과 6월이 비슷하니까 뭐 6월 달에 뭐 재수생들 꼈다고 감안했을 때는 뭐 조금 상승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요. 우리 학생 정도의 이 정도 이제 중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정도 학생들의 수능 전략? 네. 수능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는 모의고사 성적하고 내신 성적이 조금 비슷한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네. 가지고 있는 장점은 사실은 학생부 쪽이 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수시에 대한 지원 전략이 오히려 이 친구한테는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교과 전형을 추천드릴 때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조건하에 교과 전형을 추천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수시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최저 기준을 유지하는 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친구의 전반적인 그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을 해보면요. 동일한 점수를 받은 학생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국어 성적은 상당히 월등해요. 지금 2등급이기 때문에. 하지만 수학이라든가 영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학생부를 봤을 때는 영어 성적이 상당히 좋았고 영어에 대한 우수한 실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온다는 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아직 익히지 못했거나 아니면 뭐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실전 준비를 좀 해주시고 국어 같은 경우는 목표를 주자면 현재 2등급이 나왔으니까 이게 100분이 90에 2등급이면 한 두 문제 틀리면 3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는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안정적인 2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국어 공부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수학이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는 수학도 계속 해주시고 영어를 올릴 수 있으면 조금 더 끌어올려서 상위에 3등급 또 훨씬 좋아진다면 뭐 2등급까지도 갈 수 있다면 가보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고 탐구는 지금 4등급, 3등급인데요. 두 개가 다 공부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두 과목 중에서 하나라도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안정적인 3등급을 좀 유지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수한 순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어고요. 영어 교과가 1.71로 매우 우수하고요. 수학은 2.23, 사회 2.39, 국어 2.63.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 등급은 2.24 등급입니다. 네. 계속해서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 살펴볼까요? 네, 국어를 보시면요. 1학년 때는 2등급에서 4등급, 3등급, 2등급. 그래서 등락폭이 좀 심한 편이고요. 수학은 2, 3,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가 1등급에서 3학년 1학기 때 3등급이 나온 거예요. 네.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지금 놀랐어요. 사실 성적 분석하면서.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영어 성적이 이렇게 3학년 1학기 때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국어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국어를 좀 더 열심히 했는데 그게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됐던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치우쳐서 네, 그렇게 네. 되나 봐요. 이제
보통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하나의 과목에 올인하다 보면 다른 과목의 성적이 자연스럽게 네.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게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주요 교과 과목을 늘 일정하게 공부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내신을 전반적으로 보면 1학년 때는 1.97, 2학년 때 2.33, 3학년 때 2.43.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어떤 그런 학습 방법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었는지를 오히려 어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조미정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맑음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봉사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예, 우리 학생이 보니까 그 대학에서 많이 보는 포인트에 있어서는 맑음이 많은데요. 네. 좀 더 항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우리 학생 비교과를 분석하면서 이 친구가 공연 기획자가 꿈인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1, 2학년 때는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어서 학생부의 기록이나 내용들이 다 그쪽으로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꼭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과연 공연 기획자라는 이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친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명확히 이해한다면 자신이 1, 2학년 때 했던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했던 그런 활동들도 이 공연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연 기획자가 필요로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좀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공연 기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 기획만 하는 게 아니라 경영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연출도 해야 되고, 무대 조명, 음향, 그 다음에 이제 홍보, 에이전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팔방미. 보니까 필요로 하는 업무 능력은 사실은 문화 전반, 사회 전반에 대해서 고루고루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대본이 좋은 작품인지, 작품이 좋은 건지를 선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분석력이나 판단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경영 마인드,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한류 뭐 문화 이런 거, 특히 우리나라의 좋은 공연 문화를 해외에 수출도 하기도 하고 또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외국어 능력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공연 기획자가 갖추어야 될 업무 능력이 무엇일까를 놓고 봤더니, 우리 학생이 했던 1학년, 2학년 때 했던 그 활동들 중에서 좋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부각시켜서 자기소개서를 우리 친구가 작성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교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항목을 짚어드릴 테니까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상 경력도요. 우리 학생이 외국어 능력에 대한 수상 경력 많죠. 그래서 공연 기획자로서 외국어 능력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전반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경시대회라든가 탐구 능력, 그리고 창작 글쓰기에 대한 수상 실적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을 보시면 학급 학생의 임원으로서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학생의 학예부장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공연 기획자로서의 어떤 행사 진행을 주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행 연습을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기획자로서의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부각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영자신문 활동을 했습니다. 이 영자신문 활동을 해서 외국어 능력만을 향상시켰다라기보다는 외국의 어떤 문화도 익힐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글쓰기 능력에 대한 향상도 되는 것 같고요. 또 본인이 자율 동아리를 결성을 해서 교육 기획 기사를 만들어서 문집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독서 활동도 뭐 예체능부터 철학, 그다음에 과학,
소재는 상관없이 굉장히 다양한 독서를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그런 자질 중에 하나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봉사활동과 진로활동인데요. 봉사활동을, 교육활동을 2학년 때 멘토링 활동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이게 1학년 때부터 쭉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1학년 때 봉사활동이 조금 약한 편이고 이게 2학년 때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진로활동은 다양한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공연 기획자로서 해야 되는 그런 탐색 활동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왜 내가 이런 꿈을 갖게 됐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또 그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관련성,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러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 많이 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그래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요. 네.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조미정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네, 우선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1지망으로 경희대 하스피털 경영학부, 2지망은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3지망은 인하대 문화경영학과인데요. 3지망에 있는 인하대 문화경영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정해 봤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3지망 학생이 원하는 대학 중에 3지망을 지금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지목해 주셨는데요. 뭐 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은 합격 가능성을 아하. 가장 먼저 살펴봤겠죠. 네. 네, 인하대 문화경영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성, 적성, 인성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장 많이 평가해 주고요. 네. 리신과 비교과에 대한 경쟁력도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선정해 봤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 인하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은 어떤가요? 네, 화면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하대 문화경영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11명을 선발하고요. 2년간 경쟁률을 살펴보시면 2015학년도는 9.5대 1, 2016학년도는 11.44대 1입니다. 전형 방식은요. 서류 종합평가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그리고 면접평가가 30% 반영됩니다. 서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만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종합 정성평가를 하게 되고요. 평가 요소로 지성, 적성, 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성이라는 건 결국은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됐느냐, 교과 성적을 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교내 수상 경험이라든가 독서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지적 탐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성에서 평가하고요. 적성 같은 경우는 지원 전공에 대한 잠재 역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전공 적합성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친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어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성은 성실성이라든가 협동, 타인에 대한 배려, 리더십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갖추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솔직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이 서류에서 봤던 지성, 적성, 인성을 토대로 해서 면접을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탐구력,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그리고 창의성, 성실성, 봉사정신,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면접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친구가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도전 가능성은 적정으로 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이 면접을 봐야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전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면접 준비,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접의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면접관한테 나 이 대학에 나 꼭 가고 싶으니까 뽑아주세요라는 거를 뭐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떤 자신감으로 표현하는데요. 먼저 보통은 이제 1단계 발표 후 1주 뒤에 이제 면접들이 진행이 되는데 합격이 된다라고 해서 면접 대상자가 되면 일주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자기소개서하고 생활기록부를 보고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먼저 나눠보시고요. 예상 질문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면접 대상자 학생들하고 그 예상 질문에 대한 교류를 하시고 답변을 만드신 다음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모의 면접을 봐야 되는데 뭐 집에서는 부모님 앞에다 세워놓고 그 부분에 대한 면접을 하던가 이제 학교에 와서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을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캠코더로 자기가 면접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찍어보면 약점과 단점들이 나옵니다. 행동에 대한 한다든가 아니면
좀 압박 면접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남이 하는 것도 본다라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1단계 통과한 다음에 면접할 때 일주일 동안 좀 바짝 하시면 자신감도 키우고 예상 면접에 대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전처럼 연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자, 그럼 조미 선생님,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 또 희망하는 대학이 경희대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인데요. 학생이 희망하는 것은 하스피털 경영학부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높고 합격 가능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광학부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관광학부는 22명을 선발합니다. 2015학년도 10.8대 1, 2016학년도는 9.2대 1이네요. 전형 방식은 서류 종합 평가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입니다. 학생부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거고요. 교사 추천서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서류를 통해서 우리 학생의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니까요. 자기소개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주고요. 면접 날짜도 수능 이후 12월 3일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인성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인성들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할 텐데 여기 보시면 서류 확인 면접과 출제 문항 면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면접을 치를 겁니다. 그래서 서류 확인 면접은 학생부 자소서에 내어 있는 써져 있는 내용에 대한 확인 면접이니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제 문항 면접은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학부에 대한 탐색을 좀 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과를 나오면 어떤 진로로 가게 되는지 또 어떤 걸 공부하게 되는 거고 자신이 원하는 공연 기획과 관광학부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과의 관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공부하시고 그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담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없나요? 그러면 우리 정재현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이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학생이 상당히 좋은 조건, 그러니까 일단 내신 성적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실 때 우리 조민정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것처럼 교과와 종합을 이제 고려하시되 아주 조민정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포인트를 많이 짚어주셨고 우리 정재현 네. 선생님께서도 아까 자소서 쓰는 방법까지도 아주 이대로만 해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 복 받은 학생인데요. 네. 오늘 네, 우리 학생이 오늘 받은 조언과 또 이것이 끝이 아니고 또 담임 선생님하고 또 충분한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봤는데 어땠어요? 막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도움이 엄청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정주환 선생님, 조미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경희대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